예,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.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요. 그 영향을 우리 시장이 타격을 받긴 하는데 우리가 중국보다 더 빠질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려고요. 시장 상황 점검하겠습니다. KTB 투자증권 김한진 수석연구위원 오셨습니다. 김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그러게요. 중국이 이제 발원지이고요. 주변 국가들의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 주변 국가에 비해서 주가 하락폭이 더 큰 상황입니까? 예, 지금 네. 그렇죠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에 시장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 하락폭에 대한 조금 하락 반발력이라고 그럴까요? 조금 반응이 좀 큰 편인 것 같고요. 전체적으로 좀 최근에는 또 중국은 확진자 수가 조금 둔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좀 주변국들로 지금 확산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? 네. 유럽이라든지 지금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 이렇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정작 이제 중국의 어떠한 그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또 성장률의 둔화, 전 세계 교육의 감소, 또 여행객의 급감 이런 부분에 대한 주변국들의 경제에 대한 걱정들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좀 크게 투영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. 네. 중국은 그래도 이제 부양책을 좀 쓰면서 오히려 이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. 예. 지금 보면 중국의 실물 경제 상황, 중국 경제 상황 표가 나와 있네요. 예. 네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장기 그래프입니다만은 이 차트가 시사하는 바는 좀 위에 있는 빨간색 선이 이제 중국 수출입니다. 전년 동월 대비 중국 수출 증가율이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서 파란색으로 쭉 깔려 있는 선이 이제 중국 내수입니다. 그래서 중국의 내수와 외수를 이제 이렇게 동시에 보시는 건데요.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 전체 내수 경기는 이 코로나 사태가 꼭 아니더라도 사실은 상당히 그 구조적인 둔화 국면에 약간 그 고생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. 거기에 이제 좀 순환적으로 대외 수요, 수출 경기가 중국 경제의 어떤 경기 사이클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건데요. 최근에 이제 무역 분쟁이 1차 합의가 됐습니다만은 중국 경기가 이 전체적인 세계 경기 사이클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중국의 대외 수출이 지속적으로 조금 둔화되는 추세에서 한 3, 4년 주기의 사이클을 만들면서 경기가 순환하는 이제 그런 구조였다라는 거고요. 이런 상황에서 2020년 올해 들어서 코로나 사태가 불거지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도소매 판매가 더 급감한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요. 아마 계단식으로 크게 꺼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. 이런 상태에서 수출은 실질적으로 무역 분쟁이 합의는 됐습니다만은 전 세계 수요, 그러니까 미국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유럽 경제 성장률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수출 증가율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조금 아래쪽으로 눌림목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중국 경기 부양책이 지금 지난주에도 우대금리, 중국의 소위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우대금리를 0.1%포인트 낮춰서 4.0%로 이제 형성이 됐고요. 작년 추석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또 낮춘 건데요. 앞으로도 계속 그 경기 부양책 또 재정 집행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아마 추진이 될 겁니다. 그 자체 효과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중국 경기의 어떤 순환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 내수 경기의 구조적인 둔화 부분을 일시적으로 리커버할 수는 있지만, 그러니까 즉 1분기에 좀 약화됐던 것을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혹은 코로나 사태 이제 둔화로 2분기에 V자형으로 급등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중국 경제의 흐름은 올해 성장률 5.5%를 넘지 못하는 코로나 사태가 조기에 종료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자체가 중국 경기의 사이클을 위쪽으로 상향 조정시킬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.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기 부양책이 그다지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쪽을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미국 경제 상황은 조금 다릅습니까? 안정적으로 가나요?
미국 경제도 네. 뭐 지금 최근에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미국 경제 지표가 조금 받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예. 조금 지배적이고요. 서서히 조금 시차를 두면서 전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역시 두 가지로 조금 구분해서 예.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중국과 마찬가지로 1분기에 미국 경제 지표가 중국 경기의 둔화로 영향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2분기라든지 3분기에 바로 보전이 될 것 같은데, 문제는 미국 경제 자체도 코로나 사태를 배제하고 보더라도 예. 코로나 사태를 배제하고 보더라도 올해 경제 성장률은 2%대 한 초반 정도나 혹은 2.0% 정도로 작년보다는 한 0.3%포인트 정도 조금 아래쪽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미국 경제 전체도 코로나 사태를 배제하고 보더라도 큰 추세적인 반등이나 기업 이익에 큰 폭의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.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1분기에 훼손된 경제 지표들이 중국과 미국 공히 2분기나 3분기에 다시 회복이 될 수는 있겠지만,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미국 경제의 그림도 중국 경기와 더불어서, 신흥국과 더불어서 조금 올해는 차분해지는 그러한 단계에 들어가 있다라는 쪽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 올해 시장을 지난 연말에 우리가 전망하면서 올해 한국을 포함해서 이머징 시장이 좀 될 수 있다는 근거가 달러가 좀 약해질 수 있다는 그런 전제가 좀 있었잖아요. 그런데 연초에 달러가 오히려 강합니다. 그리고 뭐 금값도 강하고 소위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다시 회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예. 주식시장에는 부담스러운 요인들이죠. 예. 네, 그렇습니다. 그 환율이 뭐 결과물이기도 하고요. 예. 자본 이동에 또 어떤 그 자체가 또 시사성을 갖고 있는데요. 말씀하셨듯이 지금 선진국 통화 6개국에 대한 가중평균 환율이 소위 DXY 환율로 설명이 되는데요. 지금 거의 100 근처에 와 있습니다. 네.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안전 통화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거고, 또 최근에 미국 채금리가 조금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것은 이제 채권 시장에 내재된 장기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경기에 대한 우려감, 이런 것들이 이제 채권 시장에 표현되고, 또 미국 채권 시장은 또 달러의 강세와 같이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달러 강세, 채권 금리의 하락,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한 3개월, 6개월 내지는 한 1년 후에 세계 경기에 대한 전망을 그다지 좋게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에 대한 표출인 것 같습니다. 예. 그 사실은 안 그래도 우리도 이제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만,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를 부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, 지금 중국은 뭐 할 수 없이 부양책들을 막 꺼내고 있는데요. 우리는 사실 지난해도 어려울 때 이제 한계 정부가 이제 돈을 푼 거, 재정 집행을 많이 한 것 중심이었는데요. 우리도 경제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뭐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걸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?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일단은 뭐 지금 뭐 당연히 논의되고 있는 게 추가 경정 예산 조기 집행이 될 거고요. 지금 이럴 때는 뭐 재정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야가 합의해서 곧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거는 같습니다. 네. 그런데 물론 경기 부양책의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실질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퀘스천이 있는 것 같고요. 왜냐하면 우리나라 관리재정 수지가 작년부터 이제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, 그러니까 적자 국채 발행이라든지 공격적인 재정 적자 편성이 조금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. 그래서 조금 국지적이고 일시적인 어떤 그 경기 부양책은 당연히 있겠습니다만은 이 또한 전체적인 한국 경제의 어떠한 구조적인 어떤 눌림목, 이런 부진 현상들을 어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조금 역부족일 것 같고요. 그러면 이제 통화 정책을 볼 텐데요. 그럼 이제 네네. 금리를 좀 내릴 것이냐 이런 데 대한 관심이잖아요. 예. 그렇습니다. 당장 한국은행이 좀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네. 이미 우리나라 금리가 조금 낮은 상태고 국제적으로 그리고 또 가계부채가 조금 굉장히 지금 높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일시적인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금리를 통화 정책을 펼친다라는 것은
조금 재정 정책은 사실은 좀 핀셋 정책으로 필요한 곳에 이렇게 적재 요소에 투입할 수 있지만 통화 정책은 또 거시 전반의 어떤 불균형성이라든지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통화 정책에서는 조금 신중론이 좀 우세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. 예, 이제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섣불리 쉽게 이제 카드를 꺼내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고요. 뒷부분 이제 내용들 몇 가지 질문들은 어쨌든 좀 묶어서 전략적으로 가겠습니다. 이제 시장이 이제 일시적인 흔들림 이후에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? 그러면 역시 이제 IT나 반도체 기업이 핵심에 쓸 수 있겠냐 이런 궁금증하고요. 단기적으로는 일단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요? 예, 올해는 조금 테마가 뭐 제가 섹터 담당은 아닙니다만은 조금 좁혀질 것 같고요. 예. 작년보다도 뭐 지금 회자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5G라든지 뭐 LED라든지 이런 IT 말씀하셨던 IT 중심으로 좀 소위 기업 실적의 숫자가 찍히는 쪽에 조금 방점을 둘 것 같고요. 지금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역시 투자자들은 숫자적으로 조금 신뢰가 가는 쪽에 조금 비슷하게 쏠림 현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매우 상승 어떤 업종의 혹은 종목의 범위가 좀 좁혀지면서 특정 종목 쪽으로 집중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고요.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태는 어쨌든 뭐 여름이 가까이 올수록 기온이 올라갈수록 일단 누그러든다라는 대전제 하에서는 일단 1분기의 성장률의 훼손, 중국 경제 성장률이 가령 1분기에 한 3% 정도 됐다고 한다면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또 코로나 사태의 어떤 수습에 들어가면서 2분기는 한 7, 8%의 어떤 냉탕과 온탕을 굉장히 가파르게 오고 가는 그러한 급냉과 급등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. 경제 지표 자체가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시장은 변동성이 있겠죠. 이런 변동성을 조금 잘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. 하지만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올해 전체를 평가한 올해 전체를 총괄한 경제 성장률이나 기업 이익은 지금 연초에 코로나 사태를 배제하고 봤을 때랑 이렇게 큰 차이는 없으니까 결국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통상은 이제 올해를 이제 상고 하저로 보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러면 1분기 늘린 것이 이제 상저, 하고 내지는 상저, 중고 뭐 이런 쪽으로 좀 레벨을 좀 올려갈 가능성이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조금 시장을 중심으로 또 거시적인 지표를 너무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다 보면 사실은 너무 이제 숲을 보다가 이제 나무를 놓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그래서 조금 뭐 거시 지표라든지 이런 좀 불확실한 어떤 주변 환경에 대한 조금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종목과 업종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투자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예, 집중 분석.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나고 있는 코로나 사태 또 이제 숫자가 이제 나오겠죠. 경기 상황들 보면서 대응 전략 세웠습니다. KTB 투자증권 김한준 박사님 함께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, 지수는 뭐 일단은 늘려가는 거죠. 지금 오전 상황들은 이제 불안감들이 좀 더 커져가니까요. 지수가 이제 50포인트 가락가면서 2110선까지 내려왔습니다. 코스닥도 2%가 밀려 있는 흐름들입니다. 예, 시장은 흔들리지만 투자자는 어쨌든 간에 오래 투자를 하고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. 그런 점에서 너무 공포나 두려움에 휩싸이진 마시고 잘 대응하십시오. 오늘도 현명한 투자자가 되십시오. 고맙습니다.